자, 교재는 2페이지 죄형법정지부터 진도 올라갑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바처럼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해설도 맞춰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나와있죠? 소추조건, 처벌 조각사유인 형 면제 사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 닫고, 자,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입니까? 불리한 것입니까? 유리한 것입니다. 그 유리한 것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한다. 이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축소시키게 되면 그만큼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검찰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질문 그대로 갖다 놓고요. 마지막에 요 중간 부분 있죠? 요 확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확대라는 말을 축소시킨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요 확대를 잘 봐두시고 요 축소시키면 틀려요. 자, 다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그랬네요. 이 양형기준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질문 사회봉사 명령 밑줄 그으시고 이것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과 유사하죠. 그래서 죄형법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쵸? 죄형법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근데 형벌 불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그리고 재판시법이 아니다 뭡니까? 행위시법이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질문 가볼게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했네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은 본질, 성질이 합헌 결정입니까? 유형 결정입니까? 유형 결정입니다. 자, 일단 그 부분 알아두시고 자, 개정 시한을 정해서 입법 개선 촉구를 하였는데 그 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해 조항을 적용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법원은 무슨 판결 때립니까? 법원은 형소법 325조죠. 형소법 325조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때립니다. 무죄 판결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무죄가 잘 나와요. 면소 판결 때린다. 이거 틀렸어요. 자, 정답은 1번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무지무지 잘 나오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 1번에서 요 확대 조심하시고요. 4번에서는 면소가 아니라 무죄 판결 나온다는 거 이거 봐두시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인데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거의 매년마다 이 죄형법정지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2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그랬어요. 아니면 약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인데 이때 판매는 무상에 해당하는 수요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지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요 판매는 유상, 무상 불문이에요. 유상, 무상, 불문. 아시겠죠? 돈 받고 주거나 돈 받지 않고 그냥 뭐 증여한다든지 하거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상무상 불문이기 때문에 무상에 해당하는 수요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지에 위배되지가 않죠.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맞는 문제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 모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옆에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129조 적용에 있어서 이 129조가 뭡니까? 형법 129조가 수뢰죄죠.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에 해당하는 수뢰죄 조항이죠. 단순수뢰죠. 그렇죠? 단순수뢰. 수뢰죄 조항입니다. 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즉 공무원 의제 조항입니다. 이때
구체적 공기업 지정에 관해서는 자, 공기업 지정 밑줄 그시고 이건 전문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공기업 지정 요건에 대해서 요건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국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하위 집단들, 기획재정부 장관 이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뭐다? 불가피하다고 봤어요. 재형법정지에 위배되지가 않죠. 이것도 맞습니다. 2번 판에도 무지 잘 나옵니다. 3번 볼게요. 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위배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문인가 하면 적어보세요. 이적행위를 땡땡 하시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항인데 이거는 방금 보았듯이 뭐뭐 등을 할 목적으로 해서 목적범이에요. 무슨 목적범이다. 이런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다시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그쵸? 운영자가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것이 목적범인가요? 목적범이 아니죠.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자, 4번 가볼게요.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서 환자 용태를 스스로 듣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우리 비대면 아시죠?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관련주가 주식이 많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서 용태를 살펴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도 밑에 의사가 발급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발급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죠.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된 것이다. 맞죠? 그쵸? 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비대면으로 지금 전화, 화상 등을 통해서 처방전을 발급을 했잖아요. 의사가 있다고요. 의사가 한 것인데 이것을 의사가 아닌 자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되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역시 문제 2번도 1번, 2번, 3번, 4번 모두 출제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봐두셔야 돼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네요. 17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폈죠. 그쵸?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이 판매는 유상, 무상 불문이라 했고 자, 무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풀었습니다. 그쵸? 풀었으니까 이건 삭제할게요. 제가 삭제할게요.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까요? 자, 2011년도 1월 1일 이전에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 끊어보세요. 자, 2011년 1월 이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판결과 선고 동시에 공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맞는 문제, 맞는 지문이냐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판례인데 일단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런 법이 있어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는데, 이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언제 개정이 되는가 하면 2010년도 4월 5일 날, 15일 날, 4월 15일 날 일부 개정이 있었어요.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이 고지 명령 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어요. 다시 한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 4월 15일 날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 일부 개정될 때 이 고지 명령 제도가 신설됐다고요. 신설됐는데, 이 법률 부칙 조항에서 이 고지 명령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하면, 요 조항은 부칙에서 말하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 조항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있을 뿐이고, 밑에 지문에 나와 있듯이 그 이전 1월 1일 이전에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았었어요. 부칙 조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칙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월 1일 이후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 딸랑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해석을 2011년 1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리는 것뿐이 됐죠. 자, 문제 디귿번 가볼까요? 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랬어요. 받지 않고, 이게 뭐죠? 무면허 운전이죠. 무면허입니다. 이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무면허하고 정지는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면허라는 의미 속에 정지라는 말도 포함된다라고 보아서 해석하게 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 또는 무면허의 의미를 정지까지 확장시킨 확장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지가 되었으면 운전면허를 차를 끌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차를 끌고 나와서 걸렸습니다. 걸렸다라고 했을 때 도로교통법 43조에 따라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3조는 무면허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운전면허를 받았지만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무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43조로 처벌할 수가 없고, 이걸 처벌하려고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도 좀 봐두시고요. 결국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1번 가볼게요.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조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의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지에 위배된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자, 일단은 수삼이 뭐고 홍삼이 뭔가요? 수삼이라고 하는 것은 물숫자를 씁니다. 그렇죠? 물숫자를 써서 이 수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있는 것은 뭐다? 밭에서 바로 캤을 때 물기가 있잖아요. 생물이죠, 생물.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인삼을 수삼이라 하고요. 홍삼은 뭐죠?
홍삼, 우리 6년근 홍삼 이렇게 하잖아요. 이 홍삼이라고 하는 것은 찐 삼을 말해요. 증기로 쪄서 익혀서 말린 삼을 홍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가공품이지, 가공품. 그러니까 수삼은 생물을 말하고 홍삼은 일종의 가공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 지역에서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 몇 군데 있죠.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우리 남한 땅에서 이렇게 보면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수십 군데는 아니고 한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 어디 인삼 하면 일단 좀 알아주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국내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삼으로 좀 유명한 지역 같아요. 이 유명한 지역에서 나는 그 수삼, 근데 다른 지역의 수삼은 좀 인삼으로 유명하지 아니한 지역의 삼이었어요. 근데 요 특정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의 인삼값이 좀 비싸잖아요. 비싸고 다른 지역의 인삼은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이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의 그 주민이 뭐 업자가, 그쵸, 업자가 다른 지역의 인삼을 사가지고 와서 혼합을 했습니다. 혼합을 해서 그 특정 지역에서, 즉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은 홍삼을 칼로 잘라서, 그쵸? 잘라서 먹기 좋게 하는 거 있죠? 봉지에 넣고 팔잖아요. 그 절편을 만들어서 제조명이나 제조자, 판매자명의 특정지의 명칭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원산지를 혼동케 하였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래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봤어요. 요거 맞는 문제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고 있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가면 이 지리적 표시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농산물, 수산물이 유명하다고 하면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지리적 표시제. 여러분, 송이하면 어디가 유명한가요? 자연산 송이하면 어디가 일단 유명해요? 양양송이죠, 양양송이. 그러니까 그 양양송이가 유명하다고 하면 그 양양이라는 지역의 명칭을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지, 다른 지역에서 나는 송이를 딴 사람이 양양송이라고 둔갑하면 안 되잖아요. 비싸게 팔게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리적 표시를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가보면 이 인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서 제외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특정 지역이 인삼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인삼이라고 하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일단 배제가 되어 있는가 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판결 나올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또 이 홍삼 절편과 같은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조 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난 삼과 다른 지역에 난 삼을 섞어서 이 지역에 있는 명칭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 원산지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유치 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위배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혹시 만약에 나는 2번 판례를 모른다, 처음 본다. 근데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1번 판례 알 것이고 3번 판례 알 것이고 4번 판례도 알 거예요. 이 최신 판례를 공부하신 분들은 4번 판례까지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전부 다 동그라미니까 일단 그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지문에서 1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1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니은번 판례를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 때려 맞히게 되면 답은 1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령 이 박스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지문에서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이 OX로 나왔다고 하면 잘만 머리를 굴리게 되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문제 4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상관 면전 모욕죄 그랬습니다. 면전 모욕죄. 자, 말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상관 면전. 얼굴을 마주 본 상태에서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맞댄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화를 통해서 상관을 모욕한 것은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모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면전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은 맞죠? 자, 2번.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 하여 그것은 형벌 불속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다. 맞죠? 그쵸?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 할 때 그 소급 처벌이 금지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 해석에 해당하는 이 판례 변경에 따라 판례 변경은 뭐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 변경에 따라서 처벌한다 하여 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그랬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라 그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는 뭐라 그랬어요? 부진정소급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본 강의 때. 자, 입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 신설된 형소법 253조 3항에 의해서 피고인이 외국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라고 했을 때 공소제기 시에 공소시효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맞죠? 우리 형소법 공부할 때 이 조문 배우죠? 그쵸? 이 지문도 맞고 4번 갑니다.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나와 있네요. 여기서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에 섭취 또는 흡입 그랬습니다. 이거라고만 규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지 아니한 것은 죄형법정주에 반한다 그랬네요. 반하지 않죠.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음주운전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주운전죄가 되려면 호 불어서 측량치가 얼마 정도 나와야지 음주운전죄가 되는 거죠? 수치가 0.03% 이상이 나왔을 때 음주운전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는 호 불어서 수치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그쵸? 본드라든지 마약이라든지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섭취, 흡입이라고만 써놨다 할지라도 이것은 죄형법정주 위반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환각물질 자체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수시로. 제품 신종 제품이 수시로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섭취 기준, 퍼센테이지가 얼마라는 것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누구에게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따르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좀 봐두시고 이 판례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던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출제가 옛날부터 많이 되었던 것은 2번이 많이 나왔고요. 이건 수십 번 나왔잖아요. 그쵸? 최근에는 1번도 많이 나오고 4번도 많이 나와요. 3번 같은 경우에 형소법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18년도 승진 문제네요. 자, 문제 5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호관찰 나왔네요. 자,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시 규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명하게 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맞죠? 그쵸? 우리 앞에서 사회봉사 명령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사회봉사 명령은
행위시법이라 그랬어요.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보호관찰은 재판시법에 따라서 명할 수가 있다. 그랬고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또 나왔네. 그쵸?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 하여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한다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 법규를 적용한다 하여 죄형 법정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신법의 경과 규정을 띄워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우리가 시간적 적용 범위 할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4번 판례 한번 볼게요. 자수의 의미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 발각 전의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죠? 우리 자수의 의미를 통상적으로 관용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어떻게?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 수배된 후에 자진 출두도 포함된다라고 우리 배우죠. 형법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관용적 해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공선법에서만큼은 자수의 범위를 발각전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까요? 자, 13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이건 시간적 적용 범위 할 때 배우는데 포괄일제로 된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고법에 대한 형중을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 뭐라 했죠? 범죄행위 종료시법이죠. 범죄행위 종료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교한다는 거 잘 나와요. 비교하지 않는다. 그쵸? 1조 1항입니다. 1조 1항을 적용해서 범죄행위 종료시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1번 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 풀었죠?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 재판시법에 따라서 명할 수 있다. 없다 틀렸고. 자, 3번도 풀었어요. 자, 위헌결정 나왔을 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불합치 결정 배웠지만 지금은 위헌결정이에요. 자, 위헌결정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했을 때 무죄 판결한다. 무죄 판결. 무죄를 면소로 바꾸면 틀려요. 색깔 칠하시고. 자, 됐죠? 그 다음 답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또 나왔네요. 판례 변경. 지긋지긋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틀렸고. 자, 문제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일단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옳은 것을 고르라 했는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는지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푸세요. 자, 1번 문제. 도박 기타 그랬어요. 도박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자, 이를 한정시킬 합리적 기준이 없다면 그랬어요. 그때는 뭐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라는 말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절차법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225조 공문서 변조죄 내용이죠. 그쵸? 위조 변조죄 내용인데 이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만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것은 형법이라든지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경우만 되는 것이지 계약 등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게 틀렸어요. 그쵸? 요거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계약 등을 포함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반한다. 맞죠? 반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반한다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명확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가 아닌 최소로 본다. 이것도 맞고, 또 법관의 보충적 간첩 판단을 통해서 의미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한 해석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좌우될 수만 없다면 명확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네요. 맞죠? 자, 다음. 자, 8번 갑니다. 자, 14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또 나왔네, 그쵸? 무슨 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 이인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그쵸? 안 된다, 틀렸고. 자, 이것은 우리 적정성 원칙 할 때 배우는 것인데, 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 차량 운전자 그랬어요. 이 과실범이죠. 뺑소니죠, 뺑소니, 과실범. 근데 살인죄는 고의범이고요. 무거운 법 적용을 규정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죠. 틀렸네. 그것도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죠.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래서 한을 고의범보다 2배 이상으로 가중시켰기 때문에 적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디귿번 풀었어요. 공기업 지정 얘기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이 하위 규범에 해당하는 고시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양형 기준도 풀었고요. 죄형법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쵸? 그 전에 제기된 범죄에 적용하도록 하게 한 것은 이 원칙 위반이 아니다. 맞다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0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원본 속에는 정본이 포함되지가 않죠? 맞고. 자, 2번 잘 보세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 미수범 했네요. 자, 우리 준강도 강론 시간에 배웠죠? 그쵸? 주체가 누군가요? 철도잖아요. 철도. 그쵸? 근데 밑에 가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간법률에서 5조 2항의 제목이 특수 강도 강간이네요. 여기서 주체가 누구죠? 특수 강도 강간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특수 강도잖아요. 그쵸? 그쵸? 이 절도와 특수 강도를 이퀄로 놓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준강도 주체인 절도는 특수 강도 강간 등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없죠. 맞습니다. 자, 3번. 이 3번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지방세법에 가보면 84조 1항에서 말하는 조세범 처벌 법령 했어요. 법령. 이 법령에는 특가법이 포함됩니까?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성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조세범 처벌 법령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조세범 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 법령 말합니다. 그렇죠? 조세범 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 법령을 말하는 것이지 특가법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포함시킨다는 조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키게 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보면 확장해석, 유치해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맞죠? 요 3번 판례도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 상실을 전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고 했을 때 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과 상실한 후의 모든 방문 행위는 탈출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그 제 기본소에 있잖아요. 제 기본소에 없는 거 뭐가 있나요? 다 있지. 그치? 자,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 자, 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에 해당을 하려면 우리가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 배우는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속지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란 나라에서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했을 때 속지지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속인지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독일 땅에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속인지 갖고 와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실하기 전이라고 했을 때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속인지를 갖고 처벌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이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속인주의로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속인주의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이란 나라에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사건이기 때문에 속지주의도 적용될 수가 없고 그쵸? 그쵸? 그래서 속지주의도 안 되고 속인주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전 같은 경우는 처벌할 수가 있지만 후 같은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후의 행위는 탈출이다? 아닙니다. 요 후자가 틀렸어요. 그런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가볼까요? 자, 16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보호관찰 풀었죠? 재판시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어요. 없다 틀렸고. 자, 상관 면전 모욕죄 풀었죠? 그쵸? 이 전화통화를 면전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된다. 그쵸?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또 나왔네요. 실체법만 적용될 뿐이지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고. 또 나왔네요.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해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반한다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11번 봅니다. 자, 10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또 나왔죠? 사회봉사 명령, 그쵸? 그쵸?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했어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 명령 부과 시간인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해서 상한 200시간을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다고요. 위법하지 않다. 이게 틀렸어요. 자, 사회봉사 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시법, 재판시법.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신법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 타인에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포함된다. 맞죠? 뭐 타인 명예훼손했을 때, 그쵸? 우리 명예훼손 관련해서 우리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 관련된 법률에서 타인에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명예의 정보를 훼손하는 것도 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이라 하는 것은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이라든지 위변조 대상이 된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된 의약품이라든지 위변조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한다고요? 제가 기본 강의 때, 판례 강의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비아그라 제품이고요.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비아그라 짝퉁이죠. 가짜 비아그라 제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가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즉 약사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그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랬을 때 그 판매한 제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조항이에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소매가격이라 하는 것은 뭐다?
이 사람이 짝퉁 비아그라를 만들어 팔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가짜 비아그라 판매가의 소매 가격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비아그라 가격이 아니라 가짜 비아그라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판례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도 출제 가능성 충분하므로 대비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위헌 결정 풀었죠? 그쵸?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했을 때 당해법절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판결 때린다? 무죄 판결 때린다. 이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유추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리할 때는 안 되지만 유리할 땐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그쵸? 근데 이러한 해석은 무제한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자, 받으시고. 자, 2번 갑니다. 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잖아요. 그쵸? 그럼 교통경찰관이 호흡 불락이잖아요. 불어야 돼요. 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지 않았을 때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측정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신체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랬을 때, 즉 거부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불응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관의 측정은 뭐다?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 말하는 것이지 신체 이상 등의 사유까지는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자, 3번 보시게 되면 시킨다는 말의 의미네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시킨다는 의미가 영어로 치면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를 말합니다. 셀프 동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만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지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상대방까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이렇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아동이 제3자에게 아동으로 하여금 즉 포주죠. 이 포주가 자, 포주라는 사람이 아동을 불특정 제3자죠.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아동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죠. 성관계. 그게 바로 시킨다는 말의 의미예요. 시킨다는 말의 의미. 이것이 바로 뭐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주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포주 자신과 직접 성관계를 하는 것은 셀프 동사잖아, 그치? 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다. 그래서 포주가 이 아동과 직접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동복지법상의 요건, 구성요건,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가보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차를 운행했다 했을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될까 안 될까라는 거예요. 위반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안 된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전기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것도 자동차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차다.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 전기차를 운행했다고 했을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돈 받고 운행했겠죠. 택시 비슷하게 아시겠습니까?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